안녕하세요, 호니팀입니다. 직장인의 실전 투자법 또는 줄인 탈피법 제4탄이고요. 오늘은 언택트주를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이렇게 세 가지 종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바닥 매집을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바닥 매집법 그리고 종목을 체크할 때 수급 체크법도 오늘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네이버 일봉 차트예요. 네이버는 코로나 이후에 가장 셌죠. 좋은 장세, 가장 큰 상승이 일어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수익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네이버는 가지고 있지 않고 카카오로 이때 같이 수익을 보긴 했습니다. 지금은 8월 28일 고점을 찍고 34만 7천원 고점을 찍고 계속 조정을 받고 하향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말 그대로 소외주죠. 소외주가 된 거죠. 좋다는 네이버가. 그 오른 이유가 있듯이 빠지는 이유가 있다. 자, 올랐을 때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코로나 때 뭐 언택트 수혜, 뭐 매출이 극대화한다. 좋다. 자, 근데 지금 계속 빠지죠. 왜 빠지는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때 많이 올랐고 코로나 뭐 치료제 뭐 백신 나온 이 시점에서 언택트 수혜를 받던 건 오히려 힘이 없이 못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른 관점에서 좋은 주식을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뭐 삼성전자, 뭐 LNF 이런 식으로 추천을 몇 번 드렸는데 뭐 물려도 좋고 뭐 계속 가져갈 수 있고 내 자식한테 물려주기에도 좋은 주식, 사실 네이버가 그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로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즘 주가를 보면 참 매력이 없고 내가 왜 샀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네이버 이평선을 봐도 이때 모든 이게 자꾸 넘어가는 게 어떻게 해야 넘어가는 거야? 네이버 자꾸 넘어가네. 자, 이때 뭐 고점 대비 계속 흐르고 있는데 계속 흐르고 있죠. 주목받지 못하고. 자, 지금도 사실은 뭐 아직 바닥을 잡은 것 같진 않아요. 자, 그 매매 기법 뭐 언제 파는 시기 이걸 역으로 보는 건데, 자, 전고점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고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전고점에 매도를 해라. 뭐 전고점 뚫는지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바닥 잡는 것도 똑같습니다. 전 저점을 보는 거죠. 전 저점. 자, 바닥 전 저점이 언제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일단 딱 네이버는 딱 봤을 때 최근에 전 저점은 11월 17일 날 형성된 27만 3천 원입니다. 지금 주가는 27만 7,500원이죠. 자, 이때 바닥을 잡고 올라간 것이 아니냐 라고 하기엔 아직은 힘을 못 쓰고 있죠. 바닥을 찍으면 주가는 올라간다며. 근데 지금 금액은 바닥 저점과 대비해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럼 바닥이 잡힌 걸까요? 확신할 수 있나요? 못 한다고요. 자, 모든 이평선을 깼고 월 60일선, 21선 역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5일선, 11선도 지지하지 못하고 오늘마저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바닥을 보러 갈 겁니다. 자, 27만 3,500원을 이 금액을 지지해 주느냐 아니면 지지 못하고 더 빠지느냐, 그럼 아직 바닥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더 지켜봐야겠죠. 언제까지 빠질 수 있는데 여기까지 빠질까요? 24만원? 여기까지 빠지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 자, 이 모든 이평선들은 전부 지지대가 되기도 하고 저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얘기를 드리고, 차트가 또 중요해요. 차트가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하거든요. 자,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상으로도 모든 이평선들이 상승 추세라 그랬죠. 이건 하향 추세죠. 하향 추세를 아직 끝내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11선 아직 내려가고 있고 21선 이제 좀 완만해진 편이죠. 근데 아직 올라간다고 보긴 힘들어요. 자, 5일선 되고 있고 다 주봉으로도 모든 이평선을 깼죠. 자, 하지만 여기 밑에 꼬리들이 달려있고 뭐 이쯤 언저리래. 대충 바닥이 이쯤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다시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월봉을 봐도 5일선을 이미 깬 상태예요. 5일선 위에 있어야 좋고 힘 있는 주식이라고 하죠. 자, 당연히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많은 상승을 하고 당연히 조정이 필요하니까 조정이에요. 근데 조정이 언제까지냐? 어차피 우상향으로 가는 장기 추세로 가는 종목이라며, 좋은 기업이라며.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서 바닥을 잡아보자 이겁니다. 자, 바닥을 잡아볼 때 27만 3,500원을 깰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안 깨면 또 더 지켜봐야겠죠. 깨면 또 새로운 바닥이 나올 거예요. 26만원, 6만 몇천원. 그때
저번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아니면 이때처럼일 수도 있어요. 이때처럼 며칠 동안 그 가격 기준을 꺾이지 않고 지켜주느냐. 이런 게 사실 이제 바닥을 잡는다는 신호인데, 이 신호가 뭐 근거가 되려면 단기 저점이 높아지거나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계속 낮죠. 최근에 데이터를 봐도 이 고점 대비 데이터를 봐도 11월 17일 날 27만 3,500원이 가장 저점입니다. 근데 또 저점을 만든다면 더 바닥이 있는 거예요. 확인해야죠. 27만 3,500원을 지켜준다. 그럼 그게 바닥일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그냥 확률이죠, 확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살 필요는 없어요. 뭐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이평선들은 모여 있어요. 모여 있지만 아직은 좀 내려가고 있다. 자, 27만 3,500원을 볼 거예요. 보러 가겠죠. 뭐 1.4%밖에 안 되긴 하는데 볼 거예요. 여기서 또 빠지냐? 그럼 새로운 저점이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세요가 아니라 거기서도 또 추세를 봐야 돼요. 바닥을 다져가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매매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매매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가 이렇게 차트가 무너졌고, 뭐 언택트도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다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카카오 한번 봐볼게요. 카카오. 자, 카카오. 자, 카카오를 먼저 보죠. 카카오. 자, 돌려서 볼게요. 편하게. 저 방송사고 안 날려면. 자,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고요. 월봉 차트고요. 확실히 네이버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자, 월봉상 5일선을 지켜줬고, 주봉상 모든 이평선이 하향을 마무리 짓고 있죠. 조금씩 올라가려는 그림이 보이고 있고, 자, 일봉상 보면, 제가 일봉을 가장 많이 보니까 일봉상 보면 이미 32만 10월 27일 날 32만 4,500원 금액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데, 이때 바닥을 다졌다면 다지고 올라가는 추세예요. 지금 다르죠, 네이버랑. 한때 이때는 네이버랑 똑같이 갔어요. 같이 상승하고 같이 급속도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보면 좀 차이가 나죠. 네이버는 아직도 바닥을 잡고 있고, 카카오는 바닥을 다진 것 같이 벌써 그 바닥 대비 13%나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는 또 아시나요?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아야 내가 네이버에 투자하든 카카오에 투자하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유가 또 명확히 있거든요.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자, 왜 그러냐 보면, 일단 카카오는 뭐 아직 시장에서 버린 게 아니냐, 버린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이버는 계속 뭐 소외주가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자, 이유는 뭐냐? 둘 다 재무제표는 좋죠.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돈은 네이버가 더 잘 법니다. 심지어 카카오보다 더 많이 벌어요. 시총도 아직 더 크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인데, 왜 카카오는 살아날 것 같은데 네이버는 죽어가느냐? 거기도 이유가 있어요. 뭐 네이버가 재무제표가 크게 손상이 돼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카카오가 엄청난 매출로 더 점핑해서 수입이 많이 극대화되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자, 이유가 뭐냐면, 카카오와 네이버는 성장 주식이에요. 꿈을 꾸는 주식이라고요. 앞으로 뭐 카카오 뱅크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무슨 뭐 비즈 광고가 잘 되고 계속 성장을 하는 건 둘 다 마찬가지인데, 카카오는 앞으로 성장할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가치를 더 부각하는 거죠. 뭐 지금 현 시점 얘기를 드리면, 단순 재무지표만 보면 네이버가 더 상위예요. 더 좋아요. 근데 네이버는 예를 들어 지금 뭐 1년에 뭐 1조의 매출을 내고, 뭐 손익이 뭐 분기별로 따졌을 때 뭐 평균 5천억이래. 예를 든 거예요. 5천억이래. 5천억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천억, 6천억, 7천억, 8천억 이렇게 매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이버도 성장을 하고 있죠. 성장한 기업이니까. 자, 5천억, 6천억, 7천억, 8천억, 9천억 올라가요. 근데 카카오는 지금 하는 사업들이 적자 전환을 많이 하고, 적자 전환을 돌리고 흑자로 그 전환되는 그 시스템이 많고, 내년엔 더 극대화되고 더 성장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이버가 10% 성장하면 카카오는 20%, 30%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보시는 방법은 알고 계시나요? 이것도 같이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무제표만 보도 답이 나오고, 성장하는 것만 봐도 그래요. 다르게 간다고요. 이제는
언택트가 아니면 언택트 수혜가 끝났다면 종목으로 봐야 돼요. 카카오 성장 기업이고 네이버 성장 기업인데 어느 것에 투자하고 어느 걸 봐야 되느냐, 거기서 갈림길이 갈리는 거예요. 카카오는 벌써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있어서 좀 더 뭐 힘이 있었던 거 아니냐. 어차피 카카오뱅크 상장은 내년 말쯤 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이때 보면 120선 지지해주고, 이때 지지를 해주고, 이평선 지지를 했죠. 이때 밑에 지지선이 있으니까 지지해주고, 여기선 반등을 해주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바닥을 매집하자, 바닥 잡자라는 관점에선 카카오보단 네이버를 보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하지만 또 주도주 차원에선 더 세게 가는 놈을 잡아야지 왜 못 가고 빌빌거리는 놈을 잡느냐. 근데 거기서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카카오를 투자할 것이냐, 나는 카카오에서 성장성이 더 믿고 좋아,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해야지 더 공부도 더 잘 되죠. 자, 난 네이버가 좋아. 네이버가 못 가지만 네이버 많이 쓰고, 네이버가 왜 안 가? 네이버 안 갈 수가 없어. 좋은 주식이야. 그러면 바닥 잡고 가보자고요. 자, 카카오는 지금 좀 달라요. 이미 바닥이 잡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더 꺾일지 몰라요. 뭐 장이 안 좋아서 흘러내린다, 그럼 모르죠. 근데 오히려 이런 거일수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을 잡고 이게 바닥이다 라는 확신을 한다면, 자, 바닥을 확 다지고 올라가면서 조금씩 올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평선들도 이쁘게 위로 방향을 틀어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주봉상으로도 이 꺾이는 추세, 요럴 때 사실은 이제 5일선 급등하는 것도 요럴 때 매도라고 하는 게 아까 이런 거예요. 요런 거 5일선이 꺾이고 11선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와요. 여기서 받쳐주고 또 올라가면 되는데, 이런 데서 사람들 매수 많이 하신다고. 5일선 기준, 그러니까 일본 기준으로 이런 데 매수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꺾여 내려와서 박으면 더 세게 내려갈 수 있어요. 꺾여 버린다고요. 지지가 아니라 그냥 뚫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하향 가는 거예요. 자, 하향 가고 하다가, 자, 5일선 주봉 기준이에요. 주봉 5일선 기준에서 21선 깼죠. 이때 다 죽은 주식, 이때 죽은 것 같죠. 일봉 보면 또 일봉 그 위치가 또 있어요. 이게 아마 일봉 121선 기준일 거예요. 아까 노란 거 볼까요? 맞아요. 보면 이때죠. 10월 26일 나오죠. 10월 26일이 32만 4,500원이래. 주봉상으로 볼 땐 밑에 지지라인이 없는데 지지가 됐어요. 볼까요? 32만 4,500원 맞죠? 일봉상 121선을 지지해 준 겁니다. 여기서 바닥을 뒤지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힘있게 이평선 위에 올려놨어요. 카카오는 아직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올라가는 다시 우상향 기운이 생긴 거죠. 자,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도 이때 꺾였을 때, 이때죠. 아까 그 말했던 그때 일봉으로 그때 뭐야. 근데 이때 뚫고 다시 5일선 위로 올려놨다는 거죠. 좋아요. 이제 새로운 상승의 파동이 시작되느냐, 뭐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자리를 잡은 거죠. 네이버보다.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자, 우리는 배팅 하지 말자 그랬어요. 배팅. 왜냐, 뭐 바닥 대비 올라갈 여지 많대. 아, 이거 좋으면 가져가도 되죠. 어차피 틀었고 먹으려면 배팅. 근데 배팅 하지 말자고요. 왜냐, 계속 시장을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 돈을 지키는 게 먼저 중요한 거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손실을 안 가면서 1, 2%에도 빨간불로 많이 맞이하는 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투기예요, 투기. 그럼 바이오 해야지 뭐하러 카카오 네이버예요. 그쵸? 충분히 바닥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에서 바닥만 잘 잡으면 큰 수익이 난다니까요. 바이오 못지않은 상한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매수 의견 드리면, 카카오는 요 지지라인이 많이 받쳐준단 말이에요. 지금쯤 뭐 내가 1,000만원을 투자한다, 뭐 한 20-30% 담아볼 수 있겠죠. 네, 여기서. 그리고 장세가 좋아지면서 계속 우상의 힘이 세지고, 언론에서 뉴스도 중요하겠죠. 언론의 거리 성장성 계속 지켜보면서 괜찮은 시점에 또 주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매수 시점 주거든요. 요럴 때 또 추가로 담아보고, 평단가 이때 들어가서 올라간다면 이때 평단가를 지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평단가는 그렇게 손실 보지 않아요. 반대로 떨어지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장이 안 좋거나 떨어지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늘 좀 안 좋았어요. 계속 쉬지도 않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살아있고 설마 죽이겠어 가지 않으니까 일단 담아 본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방을 봐야 돼요. 저번에 120선 지지해 줬잖아요. 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가면 일단 그것만 가지고 가자니까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힘이 세서 올라가면서 지지해주고 잘 올라가면 매수 기회는 또 줍니다.
일단 요 정도에서 담아보고 봐야 돼. 담아봐야 이 종목이 잘 보여요. 왜냐?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기 때문에 손실 수익이 맨날 보이거든요. 올라가나 빠지나 올라가나 빠지나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담아서 보는 거죠. 자, 밑에 지지 해주나 못해주나 앞으로 봐야겠고, 못해준다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21선 지지 못하면 흐를 수 있어요. 이 전저점 또 보러 갈 수도 있다고요. 아니면 이 120선은 올라오고 있지만 저점이 높아지니까 그나마 다행, 빠질 게 많지 않으니까. 자, 34만 5천원 6천원 지금 기준이에요. 일봉이 올라갈수록 이평선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저점이 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고, 자, 다시 한번 네이버로 가서 보면 네이버는 의견 드렸죠. 자, 일단 지금은 담지 마시라고요. 담지 마시라고. 왜냐? 저점 확인이 안 됐잖아요. 내가 저점이라고 베팅해 볼 수 있는 확인이 안 된다고요. 일봉, 주봉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월봉 깼는데 너무 애매해. 아직도 11선, 월봉상 11선도 떨어져 있고 주봉상도 60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빠지진 않겠죠, 당장은. 근데 또 몰라요. 아직 하방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빠질지 모릅니다. 이 좋은 주식이. 이제 대충 어떻게 베팅하고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자, NC소프트 한번 볼까요? NC소프트 되어 있네요. 자,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일봉이고요. 똑같죠? 이때는 다 세게 갔어요. 정말 이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게 가는 것들은, 자, NC소프트 제가 엄청 세게 가서 저도 놀랐는데 21선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게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금액에서 상승을 할 때 5일선 깨진 것 같지만 제 11선 담안으로 꼭 했죠. 11선 지지해주면서도 올라가죠. 지지해주는 거 보이죠? 여기 11선 지지 이래서 11선 담으라는 거예요. 우상향하고 급등하고 계속 올라가는 주식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자, 21선 한 번도 주지 않아요. 아마 이것도 21선 줬으면 베팅을 했을 거예요. 이때 당신. 그렇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99만 7천원 고점을 찍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5일선이 꺾이고 있죠. 꺾여요. 이제 올라가는 힘이 적어진 거예요. 이게 추세예요. 추세가 꺾인 거죠. 사실은 이때 갖고 있는 분들도 이 추세가 꺾이고 이때는 다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다 기회를 주거든요. 자, 여기서 더 갖고 가보겠다 또 모르니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보이죠. 여기서 11선과 변곡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드크로스로 작용을 합니다. 못해도 요때는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21선 지지해주니까 하루 더 볼래. 그럴 수 있어요. 뭐 이 바닥에서 먹었다면 내 영역이니까. 근데 21선도 지지 못하고 바로 깨지죠. 그럼 이때라도 매도를 해야 돼요. 왜냐? 이미 하향을 그리면서 지지 못해주고 계속 흐르니까. 그러면 이 하방은 안 맞았을 거예요. 이 하방은 여기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요. 내가 이걸 다시 안 본다면. 그런데 뭐 지금은 이때 당시가 저점이 78만 5천원이었죠. 우리가 바닥을 보자고 했잖아요. 전 바닥가 자, 78만 5천원 78만 원이죠. 그러면 새로운 바닥이 생길 거예요. 이건 바닥이 아니에요. 이땐 잘 안 받겠죠. 이땐 안 보죠. 이미 추세 꺾이고 밑으로 기고 있는데 좋은 주도주들 잡아야지 왜 이런 죽어가는 놈을 잡습니까? 아니죠. 안 봐요. 자, 이게 저점인가? 78만원. 121선까지 다 왔네. 정말 많이 빠졌어. 저점인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횡보를 합니다. 뭐 크게 상승하고 이평선은 모여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때 20선 추세가 하향을 그리고 있고 11선도 뭐 하향, 뭐 세게 뭘 가지 못해요. 자, 5일선 밑에서 놀고 있죠. 일단 죽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 보시죠. 계속 보시죠. 차트가 흐름이. 자, 여기서 또 보이죠. 61선인데 지지 못하고 자꾸 맞고 쓰러져요. 또 횡보.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모든 이평선은 똑같아요. 이게 장기 추세 241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접목이 됩니다. 61선을 세게 뚫어서 올라가가지고 지지를 해줬다면 좋은 에너지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뚫고 망치로 두드린다 그랬죠. 두드리고 다시 흐른 거예요. 그럼 언젠가 다시 또 두드리러 가야 되는데 침체가 되는 거죠. 계속 못 가는 거죠. 보시죠. 가지도 못해요. 계속 힘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또 계속 바닥을 봐야 돼. 78만원. 또 언제 바닥인데 보자고요. 이때 79만 1천원. 바닥이 좀 올라왔네. 그럼 이때가 바닥이었나? 올라왔네. 근데 또 이제 추세를 봐야겠죠. 자, 5일선 타고 올라가서 뭐 하는데
20선을 뚫지 못해요. 아, 또 뚫지 못하고 흐르는구나. 이것도 망치질 하다가 또 흘러요. 안 되는 거죠. 29만 1,000원이 저점인 줄 알았고 28만 원이 저점이니까 안 깰 줄 알았는데 또 깨졌어요. 또 깨졌죠. 78만 5천 원. 또 깨졌어. 또 못 깨고 지지부진 77만 8천 원 깨졌죠. 76만 원 깨졌죠. 이게 지금이에요. 이게 지금이 아니고 이게 10월이에요. 그거죠. 이게 저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4일이나 주죠. 이평선은 다 역배열입니다. 이미 죽은 거죠. 근데 74만 6천이 저점이냐 한번 볼까요? 10월 15일날 74만 6천원 볼까요? 쭉 보자고요. 없죠. 이제 바닥이었네요. 바닥 이렇게 잡는 거라고요. 이렇게 240 장기 침체로 들어가려고 한 거기까지 왔고, 자 10월 15일 기준이에요. 자 주봉 볼까요? 다 연관이 된다니까요. 모든 게 이때일 거예요. 10월 15일 이쯤이죠. 이쯤이에요. 비슷하죠. 월봉 볼까요? 월봉상도 5일선 추세 꺾였어요. 위에서 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간 거죠. 힘있게 못 간 주식. 근데 11선 이래서 10선 넣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월봉으로도 11선으로 21선 택도 없죠. 자 여기 지지 정확히 해주죠. 5일선 위에 올라갈랑 말랑. 뭐 지금 현 위치가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차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차트만 봐도 어느 정도 대충 알거든요. 바닥 잡는 법 보이거든요. 주봉만 봐도 11선 지지해주고 올려놓고 하려 그래요. 이제 꿈틀거리고 올라가려는 거죠. 보이죠? 이때 저점인 거죠. 10월 15일날 74만 기점으로 이때 저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일이나 뭐 매수 기회 줍니다. 이때 뭐 담아보고 지지된 것 같으면 이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다 못 샀다 한들 얘기 드렸잖아요. 추세가 올라가면 기회는 준다고. 자 일단 뭐 그리고 나서 지금의 위치를 보자고요. 지금 어떤가,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자고요. 자 이미 바닥 매집은 틀렸어. 바닥에서는 이미 8%나 올라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 위치를 보자고요. 자 모든 이평선이 지지와 저항이 된다고 했는데, 자 이때 뭐 힘도 잘 못 써요 사실은. 근데 그 60선은 지지를 해주고 현 주소예요. 현 주소 버티고 있고, 자 120선 박스에 껴있죠. 5일선 뭐 20선은 이 안에서 놀고 있고, 그럼 이 안에서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안에서 그러면 담아볼만 하겠죠. 바닥 잡고 올라가고, 아까도 보면 좀 살아나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건 차트만 보면 안 돼요. 종목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NC소프트가 이게 바닥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닥 잡고 올라갔대. 왜 올라왔냐? 올라갈랑 말랑해요. 왜 올라갈랑 말랑 하느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재무제표는 카카오랑 달랐던 이유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자 얘도 언제 게임 때문에, 게임에 이제 뭐 그런 걸로 뭐 언택트 시장에 뭐 매출이 많이 나왔대 해서 올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떨어진 이유도 있다고. 떨어진 이유. 자 똑같아요. NC소프트가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이에요. 뭐 연간 8천억 번다 이거죠. 근데 내년 통계 예상치도 8천억이에요. 그러면 성장성이 있나요? 성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향을 그리는 겁니다. 성장성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라고요. 이미 이때 당시는 뭐 돈을 뭐 못 벌었나요? 아니 이때도 돈을 잘 벌었어요. 이때도 돈 잘 벌던 주식이에요. 돈을 잘 벌던 회사예요. 그런데 많이 벌었다 해서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99만 7천원 100만원 뚫네만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NC소프트가 뭐 새로운 게임도 나오고 글로벌 뭐 론칭을 하고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나왔다고 하고 계속 힘이 셌다면 100만원 넘었겠죠. 넘게 계속 갔을 거예요. 100만원 110만원 성장하는 주식이니까, 계속 성장하니까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8천억 7천억 했는데 내년에 1조 5천억 한대 2조 한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게 주식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똑같대. 그러면 이때는 코로나 그 언택트 수혜로 많이 올랐는데, 사실 얘를 재무제표를 따져보면 적정 주가는 요 정도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스. 자 70만원에서 한 80만원 정도의 박스 정도의 금액이 적정 금액이야 라고 시장에서 매기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안 올라갈 거 아니야. 계속 내년도 거의 재무제표 똑같다며. 그럼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게 맞아요. 그쵸? 계속 이대로 박스를 그려야 돼요. 장이 좋으면 좀 올라갔다가 장 안 좋으면 좀 빠지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을 알아야 된다고. NC소프트를 알아야 되는 이유. NC소프트는 원래 12월에 뭐 원래 게임 회사니까 리니지 2M 뭐 업데이트가 있고 리니지 업데이트가 있고 리니지 M 글로벌 론칭이 있고 이런 재료들이 있어요. 재료. 이 재료를 알고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재료를 기다리면서 지금 사놓고 재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꾀하는 거죠. 그냥 사지 않아요. 뭐 바닥이니까 삽시다. 재료가 있어야 사죠.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재료가 없는데 얘가 올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무조건 빠졌으니까 오른다? 아니, 뭔가 기대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올해 연말에 이미 이번에 그 업데이트가 이뤄졌죠. 리니지 기존 업데이트가. 그리고 글로벌 론칭이 사실 좀 이때 더 갈 수 있으면 좋았는데 좀 미뤄졌어요. 내년 상반기로. 아직 정확한 날은 없어요. 리니2 모바일인가요? 글로벌 론칭이 조금 미뤄졌어요. 시기가. 내년 1분기로. 그러면 지금부터 그 내년 1분기에서 글로벌 론칭이라며 그럼 매출에 많이 견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이에요. 그럼 기대감으로 주가를 노려볼 만한 거예요. 지금쯤 이제 뭐 여기서 박스를 유지한 다음에 그럼 사볼 만한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베팅하지 마시라고. 응? 베팅하지 마시고. 왜냐면 갔다가 빠지면 마음 아파.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관찰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여기서 내가 샀다 올랐는데 또 맞고 쓰러지네. 뭐 여기 안에서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뭐 밑에 좀 빠지면 예를 들어 지금 지금도 80만원 정도 안 오면 70만원. 자 80만원이잖아요. 70만원대가 오면 사볼게. 이때 장이 안 좋아서 뭐 지지 못해서 흘렀다 다시 말아 올렸대. 근데 이때 노려볼게. 나는 NC소프트 80만원 밑에서 사볼래. 기간은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안 준다면 좀 올려야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죠. 자 70만원 80만원 밑에서 사보면 할 것 같아. 주워 갈 수 있다는 거죠. 주워 보겠다는 얘기죠. 살아있어 추세가 아직. 자 보면 76만원 80만원 밑에서 모아 가보자는 거예요. 모아 가보자.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하면 좀 마음 편히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언택트 그 바닥 매집 하는 걸 이제 같이 얘기해 본 거고, 그 수급 얘기를 잠깐 하기로 했는데 수급 체크를 어떻게 하고들 계신가요? 자, 그 뭐 기간 외인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시간이 좀 될까요? 시간이 오늘 좀 많이 됐는데 너무 한 편만 보시면 지루하시니까 오늘은 이 언택트주로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 그 수급 얘기로는 한 편을 따로 제작을 할게요. 시간이 너무 길면 다 어차피 재미가 없으니까 거의 집중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이 언택트주 3인방은 그 종목은 여기까지 같이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제가 수급 체크 부분은 다시 한번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게요. 몇 개 종목으로.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다음 또 이제 계속 제가 채널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니까 한번 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